안녕하십니까? 인생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 채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평범한 남자의 은퇴 후 여정을 통해 돈보다 소중한 삶의 가치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바쁘게 살아오느라 잠시 잊었던 우리 삶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주기를 바랍니다. 은퇴를 하던 해 그는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정수. 올해 60, 지난 34년간 서울의 한 중소기업 관리부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청춘을 바쳤던 회사에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맞이한 첫 아침. 매일 아침 7시 반이면 넥타이를 메고 집을 나서던 그의 일상은 이제 아침 9시에 느긋하게 커피 한 잔을 들고 거실 창가에 앉아 햇살을 마주하는 여유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평생 보지 못했던 계절의 다채로운 색깔이 그제야 비로소 눈에 들어오는 듯했습니다. 그의 아내 민경자 씨 역시 평생을 가정에 헌신하며 두 아이를 반듯하게 키워낸 우리 시대의 어머니였습니다. 큰딸은 결혼해 대전에 살고 있었고 아직 미혼인 아들은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어 부부에게 큰 걱정거리는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한숨 돌릴 수 있는 시간. 두 사람은 말 그대로 여유라는 단어의 의미를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정수 씨의 손에 쥐어진 퇴직금은 2억 8천만 원. 34년 세월의 무게가 담긴 돈이었습니다. 퇴직 직후 몇 개월 동안 그는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할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은행에 그대로 넣어두자니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의 이자는 턱없이 부족했고 주식은 평소 관심조차 없던 분야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TV를 켜면 하루가 멀다 하고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다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주변 친구들 역시 하나둘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에 투자해 매달 쏠쏠한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마치 대한민국에서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는 유일한 정답이 부동산 투자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신도 그런 거 하나 해보는 게 어때요? 매달 꼬박꼬박 집세만 받아도 우리 용도는 충분하잖아요. 아내의 말이 씨앗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이 듣기에는 좋아도 괜히 잘못 발을 들였다가 평생 모은 돈을 날리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익히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수십 년을 오직 가족만 바라보며 쉼없이 일해온 자신의 삶에 대한 마지막 보상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는 나를 위해 써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어느 순간 그의 마음속에 단단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난생 처음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서점에서 관련 서적을 사서 읽고 몇몇 컨설팅 업체와 상담도 받았습니다. 처음 접하는 생소한 용어들과 복잡한 시장의 흐름은 어렵기만 했지만 이상하게도 재미가 있었습니다.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더니 그는 아내에게 내가 지금 부동산에 단단히 빠졌나 봐라며 웃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결국 그는 지인의 소개로 분당 인근에 새로 짓는 신축 오피스텔 분양 설명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은 그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역세권 프리미엄, 신혼부부 수요 폭발, 월세 90만 원 확정 보장, 같은 화려한 문구들이 그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현란한 프레젠테이션과 모델하우스에 세련된 인테리어, 그리고 지금 아니면 이 기회는 다시 없습니다. 라는 분양 담당자의 열정적인 외침에 그의 마음은 이미 절반쯤 넘어가 있었습니다. 한 채 분양가는 2억 4천만 원. 매달 들어올 월세 수익을 감안하면 은행 이자보다 훨씬 나은 조건이었고 무엇보다 눈에 보이는 실물 자산이 생긴다는 점이 대단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의 퇴직금 대부분을 이 오피스텔에 투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머지 돈으로는 아내와 함께 짧은 여행을 다녀왔고 조금은 남겨 생활비에 보탰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박정수 씨는 자신이 인생 최고의 결정을 내렸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제는 돈 걱정 없이 매달 들어오는 월세로 손자 손녀에게 용돈도 넉넉히 주고 오랜 친구들과 부담 없이 등산도 다니며 평화로운 여생을 보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식탁에 마주 앉아 희망찬 미래를 이야기하던 그 밤, 그의 마음은 세상 누구보다 따뜻하고 충만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때로 아무런 예고 없이 새로운 장을 열어젖히곤 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장은 우리가 상상했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내용을 품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시간은 흘러 그가 투자한 오피스텔이 완공되었습니다. 건물 외관은 분양 카탈로그 사진보다 훨씬 멋졌습니다. 초여름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회색 타일 벽면과 유리로 마감된 1층 로비는 고급 호텔을 연상케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입주가 시작될 무렵 그는 직접 인근 부동산 사무실을 돌며 발품을 팔았습니다. 한 중개사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걱정 마세요. 이 동네는 워낙 수요가 탄탄해서 월세 놓는 건 문제없을 겁니다. 그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달 그의 오피스텔은 비어 있었습니다. 첫 달이니까 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달도 공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달 드디어 세입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조건은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70만 원. 처음 설명회에서 들었던 90만 원 보장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단 방을 비워두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에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조금 아쉽다는 감정이었습니다. 매달 70만 원이면 1년에 840만 원. 수익률이 생각보다 낮긴 해도 은행 이자보다는 낫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몇 달 지나지 않아 시작되었습니다. 건물의 문제점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엘리베이터는 멈추기 일쑤였고 층간소음 문제는 입주민 게시판의 단골 민원이었습니다. 특히 밤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의 고성방가로 인해 세입자들의 불만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입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계속 이런 상태면 저 계약 연장 안 할 겁니다. 그 한마디에 정수 씨는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임대 관리를 맡겼던 대행업체에서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월세 입금일이 지났는데도 돈은 들어오지 않았고 수십 통을 걸어도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부랴부랴 현장으로 달려가 보니 관리사무소 직원은 그 업체 요즘 연락 안 된다는 집 많아요라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무언가 아주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설명회 때 만났던 분양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돌아온 것은 없는 번호라는 차가운 기계음 뿐이었습니다. 그동안 굳게 믿었던 수익률 보장, 임대관리대행 같은 달콤한 약속들이 모두 허공으로 흩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수 씨는 그날 밤 아내에게 차마 아무 말도 꺼내지 못한 채 거실 불도 켜지 않고 캄캄한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오피스텔 하나였지만 그 안에 담았던 그의 기대와 꿈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작은 공간에서 아내와의 안락한 노후를 그렸고 손주들과 나눌 따뜻한 시간을 상상했으며 평생 일해온 스스로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매달 갚아야 할 대출 이자와 관리비, 그리고 공실의 스트레스라는 무거운 빚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를 힘들게 했던 것은 나는 왜 이런 어리석은 판단을 했을까라는 끝없는 자책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며 수많은 사람을 겪고 수많은 결정을 내렸던 자신이 정작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허무하게 흔들리고 말았다는 사실이 스스로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깊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아내 민경자 씨의 한마디가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했던 선택이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됐든 나는 무조건 당신 편이에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를 울렸습니다. 세상 그 어떤 위로보다 진심이 느껴졌고 그 진심 덕분에 그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습니다. 정수 씨는 다시 부동산 현장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발품을 팔며 인근의 시세와 유사 오피스텔의 공실률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중개사무소에서 돌아오는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이 지역 오피스텔은 지금 완전 포화 상태예요. 공급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분양가 자체가 너무 높았어요. 지금 팔려면 최소 3천만 원은 손해보셔야 합니다. 손절. 말이 좋아 손절이지. 그것은 사실상 34년 세월이 담긴 퇴직금의 일부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의 인생과 노력, 시간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무렵 그는 한 은퇴자 모임에서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그처럼 분양형 오피스텔에 투자했다가 공실로 고통받고 있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코인에 투자했다가 1억 원을 날렸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은퇴하고 나면 다들 뭔가를 해야 할 것만 같았어요. 가만히 있으면 세상에 뒤처지는 것 같아서. 그 대화를 통해 정수 씨는 이것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은퇴라는 시점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인데 우리 사회는 그들에게 준비된 길을 제대로 제시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는 당신도 투자를 통해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막연한 불안감과 환상 속으로 많은 이들을 떠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천천히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피스텔을 당장 팔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직접 관리에 나섰습니다. 월세 조건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건물 내 문제점들을 관리사무소에 끈질기게 민원을 넣어 개선을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낮은 조건이었지만 그는 그 순간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멈춰있던 무언가가 다시 흘러가기 시작한 느낌이었습니다. 비록 처음 그렸던 장밋빛 그림과는 전혀 달랐지만 그는 이제 그 그림의 틀 자체를 바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꿈꾸는 노후는 매달 들어오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린 건지도 몰라. 아내는 말없이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피스텔을 산 지 3년이 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 건물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세는 많지 않았지만 최소한 관리비와 대출 이자를 감당할 정도는 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오래된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릴지언정 부러지지 않듯 자신만의 균형점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린 투자 경험을 통해 그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삶의 구조였습니다. 퇴직 전에는 출근과 퇴근이라는 당연한 틀이 그의 삶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그 틀이 사라지자 처음에는 자유로웠지만 이내 막막해졌습니다. 시간은 넘쳐났지만 그 시간을 채울 의미를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 공허한 틈을 돈으로, 투자라는 이름으로 메우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던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매일 아침 일어나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즐기고 아내와 마주 앉아 아침 뉴스를 보며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성공한 노후가 아닐까. 그는 예전보다 훨씬 소박해졌지만 동시에 훨씬 더 단단해졌습니다.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그 오피스텔이 결국 자신을 단련시킨 값비싼 훈련장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동네 도서관에서 자신의 경험을 글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퇴직 후 부동산 투자에 실패했다. 하지만 그 실패 덕분에 나는 돈보다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곁에 있는 아내가 가장 큰 자산임을 알게 되었다. 그의 글을 읽은 몇몇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퇴직을 앞두고 많이 불안했는데 선생님 글을 읽고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겪은 실패가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위해 동네 복지관에서 작은 모임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강의가 아니라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위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그는 삶의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정말 멋지세요. 그 한마디가 지난 세월의 모든 아픔을 위로해주는 것만 같아 그는 오랫동안 울컥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마음속으로 자신의 애물단지였던 그 오피스텔에게 처음으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무너졌지만 덕분에 나는 다시 내 삶을 돌아보게 되었어. 그리고 이제는 조금 더 괜찮은 어른이 된 것 같아 이제 그는 더 이상 수익률을 따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바뀌니 세상이 조금씩 부드럽게 느껴졌고 하루하루가 다시 새로운 의미로 채워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은퇴 후의 인생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을 돈으로 채우려 했던 노후는 사실 마음의 공간을 따뜻하게 채워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는 이제 온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수 씨는 더 이상 실패한 투자자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배우고 성장하고 이웃과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여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실패처럼 느껴졌던 순간이 되돌아보니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눔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 영상의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평안이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 채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평범한 남자의 은퇴 후 여정을 통해 돈보다 소중한 삶의 가치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바쁘게 살아오느라 잠시 잊었던 우리 삶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주기를 바랍니다. 은퇴를 하던 해 그는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정수. 올해 60, 지난 34년간 서울의 한 중소기업 관리부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청춘을 바쳤던 회사에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맞이한 첫 아침. 매일 아침 7시 반이면 넥타이를 메고 집을 나서던 그의 일상은 이제 아침 9시에 느긋하게 커피 한 잔을 들고 거실 창가에 앉아 햇살을 마주하는 여유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평생 보지 못했던 계절의 다채로운 색깔이 그제야 비로소 눈에 들어오는 듯했습니다.
그의 아내 민경자 씨 역시 평생을 가정에 헌신하며 두 아이를 반듯하게 키워낸 우리 시대의 어머니였습니다. 큰딸은 결혼해 대전에 살고 있었고 아직 미혼인 아들은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어 부부에게 큰 걱정거리는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한숨 돌릴 수 있는 시간. 두 사람은 말 그대로 여유라는 단어의 의미를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정수 씨의 손에 쥐어진 퇴직금은 2억 8천만 원. 34년 세월의 무게가 담긴 돈이었습니다. 퇴직 직후 몇 개월 동안 그는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할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은행에 그대로 넣어두자니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의 이자는 턱없이 부족했고 주식은 평소 관심조차 없던 분야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TV를 켜면 하루가 멀다 하고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다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주변 친구들 역시 하나둘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에 투자해 매달 쏠쏠한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마치 대한민국에서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는 유일한 정답이 부동산 투자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신도 그런 거 하나 해보는 게 어때요? 매달 꼬박꼬박 집세만 받아도 우리 용도는 충분하잖아요. 아내의 말이 씨앗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이 듣기에는 좋아도 괜히 잘못 발을 들였다가 평생 모은 돈을 날리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익히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수십 년을 오직 가족만 바라보며 쉼없이 일해온 자신의 삶에 대한 마지막 보상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는 나를 위해 써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어느 순간 그의 마음속에 단단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난생 처음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서점에서 관련 서적을 사서 읽고 몇몇 컨설팅 업체와 상담도 받았습니다. 처음 접하는 생소한 용어들과 복잡한 시장의 흐름은 어렵기만 했지만 이상하게도 재미가 있었습니다.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더니 그는 아내에게 내가 지금 부동산에 단단히 빠졌나 봐라며 웃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결국 그는 지인의 소개로 분당 인근에 새로 짓는 신축 오피스텔 분양 설명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은 그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역세권 프리미엄, 신혼부부 수요 폭발, 월세 90만 원 확정 보장, 같은 화려한 문구들이 그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현란한 프레젠테이션과 모델하우스에 세련된 인테리어, 그리고 지금 아니면 이 기회는 다시 없습니다. 라는 분양 담당자의 열정적인 외침에 그의 마음은 이미 절반쯤 넘어가 있었습니다. 한 채 분양가는 2억 4천만 원. 매달 들어올 월세 수익을 감안하면 은행 이자보다 훨씬 나은 조건이었고 무엇보다 눈에 보이는 실물 자산이 생긴다는 점이 대단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의 퇴직금 대부분을 이 오피스텔에 투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머지 돈으로는 아내와 함께 짧은 여행을 다녀왔고 조금은 남겨 생활비에 보탰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박정수 씨는 자신이 인생 최고의 결정을 내렸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제는 돈 걱정 없이 매달 들어오는 월세로 손자 손녀에게 용돈도 넉넉히 주고 오랜 친구들과 부담 없이 등산도 다니며 평화로운 여생을 보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식탁에 마주 앉아 희망찬 미래를 이야기하던 그 밤, 그의 마음은 세상 누구보다 따뜻하고 충만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때로 아무런 예고 없이 새로운 장을 열어젖히곤 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장은 우리가 상상했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내용을 품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시간은 흘러 그가 투자한 오피스텔이 완공되었습니다. 건물 외관은 분양 카탈로그 사진보다 훨씬 멋졌습니다. 초여름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회색 타일 벽면과 유리로 마감된 1층 로비는 고급 호텔을 연상케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입주가 시작될 무렵 그는 직접 인근 부동산 사무실을 돌며 발품을 팔았습니다. 한 중개사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걱정 마세요. 이 동네는 워낙 수요가 탄탄해서 월세 놓는 건 문제없을 겁니다. 그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달 그의 오피스텔은 비어 있었습니다. 첫 달이니까 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달도 공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달 드디어 세입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조건은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70만 원. 처음 설명회에서 들었던 90만 원 보장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단 방을 비워두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에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조금 아쉽다는 감정이었습니다. 매달 70만 원이면 1년에 840만 원. 수익률이 생각보다 낮긴 해도 은행 이자보다는 낫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몇 달 지나지 않아 시작되었습니다. 건물의 문제점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엘리베이터는 멈추기 일쑤였고 층간소음 문제는 입주민 게시판의 단골 민원이었습니다. 특히 밤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의 고성방가로 인해 세입자들의 불만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입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계속 이런 상태면 저 계약 연장 안 할 겁니다. 그 한마디에 정수 씨는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임대 관리를 맡겼던 대행업체에서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월세 입금일이 지났는데도 돈은 들어오지 않았고 수십 통을 걸어도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부랴부랴 현장으로 달려가 보니 관리사무소 직원은 그 업체 요즘 연락 안 된다는 집 많아요 라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무언가 아주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설명회 때 만났던 분양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돌아온 것은 없는 번호라는 차가운 기계음 뿐이었습니다. 그동안 굳게 믿었던 수익률 보장, 임대관리대행 같은 달콤한 약속들이 모두 허공으로 흩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수 씨는 그날 밤 아내에게 차마 아무 말도 꺼내지 못한 채 거실 불도 켜지 않고 캄캄한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오피스텔 하나였지만 그 안에 담았던 그의 기대와 꿈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작은 공간에서 아내와의 안락한 노후를 그렸고 손주들과 나눌 따뜻한 시간을 상상했으며 평생 일해온 스스로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매달 갚아야 할 대출 이자와 관리비, 그리고 공실의 스트레스라는 무거운 빚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를 힘들게 했던 것은 나는 왜 이런 어리석은 판단을 했을까라는 끝없는 자책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며 수많은 사람을 겪고 수많은 결정을 내렸던 자신이 정작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허무하게 흔들리고 말았다는 사실이 스스로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깊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아내 민경자 씨의 한마디가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했던 선택이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됐든 나는 무조건 당신 편이에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를 울렸습니다. 세상 그 어떤 위로보다 진심이 느껴졌고 그 진심 덕분에 그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습니다. 정수 씨는 다시 부동산 현장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발품을 팔며 인근의 시세와 유사 오피스텔의 공실률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중개사무소에서 돌아오는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이 지역 오피스텔은 지금 완전 포화 상태예요. 공급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분양가 자체가 너무 높았어요. 지금 팔려면 최소 3천만 원은 손해보셔야 합니다. 손절. 말이 좋아 손절이지. 그것은 사실상 34년 세월이 담긴 퇴직금의 일부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의 인생과 노력, 시간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무렵 그는 한 은퇴자 모임에서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그처럼 분양형 오피스텔에 투자했다가 공실로 고통받고 있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코인에 투자했다가 1억 원을 날렸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은퇴하고 나면 다들 뭔가를 해야 할 것만 같았어요. 가만히 있으면 세상에 뒤처지는 것 같아서. 그 대화를 통해 정수 씨는 이것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은퇴라는 시점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인데 우리 사회는 그들에게 준비된 길을 제대로 제시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는 당신도 투자를 통해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막연한 불안감과 환상 속으로 많은 이들을 떠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천천히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피스텔을 당장 팔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직접 관리에 나섰습니다. 월세 조건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건물 내 문제점들을 관리사무소에 끈질기게 민원을 넣어 개선을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낮은 조건이었지만 그는 그 순간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멈춰있던 무언가가 다시 흘러가기 시작한 느낌이었습니다. 비록 처음 그렸던 장밋빛 그림과는 전혀 달랐지만 그는 이제 그 그림의 틀 자체를 바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꿈꾸는 노후는 매달 들어오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린 건지도 몰라. 아내는 말없이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피스텔을 산 지 3년이 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 건물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세는 많지 않았지만 최소한 관리비와 대출 이자를 감당할 정도는 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오래된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릴지언정 부러지지 않듯 자신만의 균형점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린 투자 경험을 통해 그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삶의 구조였습니다. 퇴직 전에는 출근과 퇴근이라는 당연한 틀이 그의 삶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그 틀이 사라지자 처음에는 자유로웠지만 이내 막막해졌습니다. 시간은 넘쳐났지만 그 시간을 채울 의미를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 공허한 틈을 돈으로, 투자라는 이름으로 메우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던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매일 아침 일어나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즐기고 아내와 마주 앉아 아침 뉴스를 보며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성공한 노후가 아닐까. 그는 예전보다 훨씬 소박해졌지만 동시에 훨씬 더 단단해졌습니다.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그 오피스텔이 결국 자신을 단련시킨 값비싼 훈련장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동네 도서관에서 자신의 경험을 글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퇴직 후 부동산 투자에 실패했다. 하지만 그 실패 덕분에 나는 돈보다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곁에 있는 아내가 가장 큰 자산임을 알게 되었다. 그의 글을 읽은 몇몇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퇴직을 앞두고 많이 불안했는데 선생님 글을 읽고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겪은 실패가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위해 동네 복지관에서 작은 모임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강의가 아니라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위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그는 삶의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정말 멋지세요. 그 한마디가 지난 세월의 모든 아픔을 위로해주는 것만 같아 그는 오랫동안 울컥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마음속으로 자신의 애물단지였던 그 오피스텔에게 처음으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무너졌지만 덕분에 나는 다시 내 삶을 돌아보게 되었어. 그리고 이제는 조금 더 괜찮은 어른이 된 것 같아 이제 그는 더 이상 수익률을 따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바뀌니 세상이 조금씩 부드럽게 느껴졌고 하루하루가 다시 새로운 의미로 채워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은퇴 후의 인생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을 돈으로 채우려 했던 노후는 사실 마음의 공간을 따뜻하게 채워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는 이제 온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수 씨는 더 이상 실패한 투자자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배우고 성장하고 이웃과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여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실패처럼 느껴졌던 순간이 되돌아보니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눔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 영상의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평안이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 채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평범한 남자의 은퇴 후 여정을 통해 돈보다 소중한 삶의 가치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바쁘게 살아오느라 잠시 잊었던 우리 삶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주기를 바랍니다. 은퇴를 하던 해 그는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정수. 올해 60, 지난 34년간 서울의 한 중소기업 관리부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청춘을 바쳤던 회사에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맞이한 첫 아침. 매일 아침 7시 반이면 넥타이를 메고 집을 나서던 그의 일상은 이제 아침 9시에 느긋하게 커피 한 잔을 들고 거실 창가에 앉아 햇살을 마주하는 여유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평생 보지 못했던 계절의 다채로운 색깔이 그제야 비로소 눈에 들어오는 듯했습니다. 그의 아내 민경자 씨 역시 평생을 가정에 헌신하며 두 아이를 반듯하게 키워낸 우리 시대의 어머니였습니다. 큰딸은 결혼해 대전에 살고 있었고 아직 미혼인 아들은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어 부부에게 큰 걱정거리는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한숨 돌릴 수 있는 시간. 두 사람은 말 그대로 여유라는 단어의 의미를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정수 씨의 손에 쥐어진 퇴직금은 2억 8천만 원. 34년 세월의 무게가 담긴 돈이었습니다. 퇴직 직후 몇 개월 동안 그는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할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은행에 그대로 넣어두자니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의 이자는 턱없이 부족했고 주식은 평소 관심조차 없던 분야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TV를 켜면 하루가 멀다 하고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다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주변 친구들 역시
하나둘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에 투자해 매달 쏠쏠한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마치 대한민국에서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는 유일한 정답이 부동산 투자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신도 그런 거 하나 해보는 게 어때요? 매달 꼬박꼬박 집세만 받아도 우리 용도는 충분하잖아요. 아내의 말이 씨앗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이 듣기에는 좋아도 괜히 잘못 발을 들였다가 평생 모은 돈을 날리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익히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수십 년을 오직 가족만 바라보며 쉼없이 일해온 자신의 삶에 대한 마지막 보상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는 나를 위해 써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어느 순간 그의 마음속에 단단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난생 처음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서점에서 관련 서적을 사서 읽고 몇몇 컨설팅 업체와 상담도 받았습니다. 처음 접하는 생소한 용어들과 복잡한 시장의 흐름은 어렵기만 했지만 이상하게도 재미가 있었습니다.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더니 그는 아내에게 내가 지금 부동산에 단단히 빠졌나 봐라며 웃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결국 그는 지인의 소개로 분당 인근에 새로 짓는 신축 오피스텔 분양 설명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은 그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역세권 프리미엄, 신혼부부 수요 폭발, 월세 90만원 확정 보장, 같은 화려한 문구들이 그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현란한 프레젠테이션과 모델하우스에 세련된 인테리어, 그리고 지금 아니면 이 기회는 다시 없습니다. 라는 분양 담당자의 열정적인 외침에 그의 마음은 이미 절반쯤 넘어가 있었습니다. 한 채 분양가는 2억 4천만 원. 매달 들어올 월세 수익을 감안하면 은행 이자보다 훨씬 나은 조건이었고 무엇보다 눈에 보이는 실물 자산이 생긴다는 점이 대단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의 퇴직금 대부분을 이 오피스텔에 투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머지 돈으로는 아내와 함께 짧은 여행을 다녀왔고 조금은 남겨 생활비에 보탰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박정수 씨는 자신이 인생 최고의 결정을 내렸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제는 돈 걱정 없이 매달 들어오는 월세로 손자 손녀에게 용돈도 넉넉히 주고 오랜 친구들과 부담 없이 등산도 다니며 평화로운 여생을 보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식탁에 마주 앉아 희망찬 미래를 이야기하던 그 밤, 그의 마음은 세상 누구보다 따뜻하고 충만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때로 아무런 예고 없이 새로운 장을 열어젖히곤 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장은 우리가 상상했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내용을 품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시간은 흘러 그가 투자한 오피스텔이 완공되었습니다. 건물 외관은 분양 카탈로그 사진보다 훨씬 멋졌습니다. 초여름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회색 타일 벽면과 유리로 마감된 1층 로비는 고급 호텔을 연상케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입주가 시작될 무렵 그는 직접 인근 부동산 사무실을 돌며 발품을 팔았습니다. 한 중개사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걱정 마세요. 이 동네는 워낙 수요가 탄탄해서 월세 놓는 건 문제없을 겁니다. 그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달 그의 오피스텔은 비어 있었습니다. 첫 달이니까 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달도 공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달 드디어 세입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조건은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70만 원. 처음 설명회에서 들었던 90만 원 보장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단 방을 비워두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에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조금 아쉽다는 감정이었습니다. 매달 70만 원이면 1년에 840만 원. 수익률이 생각보다 낮긴 해도 은행 이자보다는 낫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몇 달 지나지 않아 시작되었습니다. 건물의 문제점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엘리베이터는 멈추기 일쑤였고 층간소음 문제는 입주민 게시판의 단골 민원이었습니다. 특히 밤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의 고성방가로 인해 세입자들의 불만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입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계속 이런 상태면 저 계약 연장 안 할 겁니다. 그 한마디에 정수 씨는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임대 관리를 맡겼던 대행업체에서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월세 입금일이 지났는데도 돈은 들어오지 않았고 수십 통을 걸어도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부랴부랴 현장으로 달려가 보니 관리사무소 직원은 그 업체 요즘 연락 안 된다는 집 많아요라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무언가 아주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설명회 때 만났던 분양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돌아온 것은 없는 번호라는 차가운 기계음 뿐이었습니다. 그동안 굳게 믿었던 수익률 보장, 임대관리대행 같은 달콤한 약속들이 모두 허공으로 흩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수 씨는 그날 밤 아내에게 차마 아무 말도 꺼내지 못한 채 거실 불도 켜지 않고 캄캄한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오피스텔 하나였지만 그 안에 담았던 그의 기대와 꿈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작은 공간에서 아내와의 안락한 노후를 그렸고 손주들과 나눌 따뜻한 시간을 상상했으며 평생 일해온 스스로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매달 갚아야 할 대출 이자와 관리비, 그리고 공실의 스트레스라는 무거운 빚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를 힘들게 했던 것은 나는 왜 이런 어리석은 판단을 했을까라는 끝없는 자책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며 수많은 사람을 겪고 수많은 결정을 내렸던 자신이 정작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허무하게 흔들리고 말았다는 사실이 스스로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깊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아내 민경자 씨의 한마디가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했던 선택이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됐든 나는 무조건 당신 편이에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를 울렸습니다. 세상 그 어떤 위로보다 진심이 느껴졌고 그 진심 덕분에 그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습니다. 정수 씨는 다시 부동산 현장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발품을 팔며 인근의 시세와 유사 오피스텔의 공실률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중개사무소에서 돌아오는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이 지역 오피스텔은 지금 완전 포화 상태예요. 공급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분양가 자체가 너무 높았어요. 지금 팔려면 최소 3천만 원은 손해보셔야 합니다. 손절. 말이 좋아 손절이지. 그것은 사실상 34년 세월이 담긴 퇴직금의 일부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의 인생과 노력, 시간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무렵 그는 한 은퇴자 모임에서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그처럼 분양형 오피스텔에 투자했다가 공실로 고통받고 있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코인에 투자했다가 1억 원을 날렸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은퇴하고 나면 다들 뭔가를 해야 할 것만 같았어요. 가만히 있으면 세상에 뒤처지는 것 같아서. 그 대화를 통해 정수 씨는 이것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은퇴라는 시점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인데 우리 사회는 그들에게 준비된 길을 제대로 제시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는 당신도 투자를 통해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막연한 불안감과 환상 속으로 많은 이들을 떠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천천히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피스텔을 당장 팔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직접 관리에 나섰습니다. 월세 조건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건물 내 문제점들을 관리사무소에 끈질기게 민원을 넣어 개선을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낮은 조건이었지만 그는 그 순간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멈춰있던 무언가가 다시 흘러가기 시작한 느낌이었습니다. 비록 처음 그렸던 장밋빛 그림과는 전혀 달랐지만 그는 이제 그 그림의 틀 자체를 바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꿈꾸는 노후는 매달 들어오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린 건지도 몰라. 아내는 말없이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피스텔을 산 지 3년이 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 건물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세는 많지 않았지만 최소한 관리비와 대출이자를 감당할 정도는 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오래된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릴지언정 부러지지 않듯 자신만의 균형점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린 투자 경험을 통해 그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삶의 구조였습니다. 퇴직 전에는 출근과 퇴근이라는 당연한 틀이 그의 삶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그 틀이 사라지자 처음에는 자유로웠지만 이내 막막해졌습니다. 시간은 넘쳐났지만 그 시간을 채울 의미를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 공허한 틈을 돈으로, 투자라는 이름으로 메우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던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매일 아침 일어나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즐기고 아내와 마주 앉아 아침 뉴스를 보며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성공한 노후가 아닐까. 그는 예전보다 훨씬 소박해졌지만 동시에 훨씬 더 단단해졌습니다.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그 오피스텔이 결국 자신을 단련시킨 값비싼 훈련장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동네 도서관에서 자신의 경험을 글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퇴직 후 부동산 투자에 실패했다. 하지만 그 실패 덕분에 나는 돈보다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곁에 있는 아내가 가장 큰 자산임을 알게 되었다. 그의 글을 읽은 몇몇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퇴직을 앞두고 많이 불안했는데 선생님 글을 읽고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겪은 실패가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위해 동네 복지관에서 작은 모임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강의가 아니라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위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그는 삶의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정말 멋지세요. 그 한마디가 지난 세월의 모든 아픔을 위로해주는 것만 같아 그는 오랫동안 울컥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마음속으로 자신의 애물단지였던 그 오피스텔에게 처음으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무너졌지만 덕분에 나는 다시 내 삶을 돌아보게 되었어. 그리고 이제는 조금 더 괜찮은 어른이 된 것 같아 이제 그는 더 이상 수익률을 따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바뀌니 세상이 조금씩 부드럽게 느껴졌고 하루하루가 다시 새로운 의미로 채워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은퇴 후의 인생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을, 돈으로 채우려 했던 노후는 사실 마음의 공간을 따뜻하게 채워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는 이제 온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수 씨는 더 이상 실패한 투자자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배우고 성장하고 이웃과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여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실패처럼 느껴졌던 순간이 되돌아보니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눔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 영상의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평안이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 채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평범한 남자의 은퇴 후 여정을 통해 돈보다 소중한 삶의 가치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바쁘게 살아오느라 잠시 잊었던 우리 삶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주기를 바랍니다. 은퇴를 하던 해 그는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정수. 올해 60, 지난 34년간 서울의 한 중소기업 관리부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청춘을 바쳤던 회사에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맞이한 첫 아침. 매일 아침 7시 반이면 넥타이를 메고 집을 나서던 그의 일상은 이제 아침 9시에 느긋하게 커피 한 잔을 들고 거실 창가에 앉아 햇살을 마주하는 여유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평생 보지 못했던 계절의 다채로운 색깔이 그제야 비로소 눈에 들어오는 듯했습니다. 그의 아내 민경자 씨 역시 평생을 가정에 헌신하며 두 아이를 반듯하게 키워낸 우리 시대의 어머니였습니다. 큰딸은 결혼해 대전에 살고 있었고 아직 미혼인 아들은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어 부부에게 큰 걱정거리는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한숨 돌릴 수 있는 시간. 두 사람은 말 그대로 여유라는 단어의 의미를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정수 씨의 손에 쥐어진 퇴직금은 2억 8천만 원. 34년 세월의 무게가 담긴 돈이었습니다. 퇴직 직후 몇 개월 동안 그는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할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은행에 그대로 넣어두자니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의 이자는 턱없이 부족했고 주식은 평소 관심조차 없던 분야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TV를 켜면 하루가 멀다 하고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다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주변 친구들 역시 하나둘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에 투자해 매달 쏠쏠한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마치 대한민국에서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는 유일한 정답이 부동산 투자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신도 그런 거 하나 해보는 게 어때요? 매달 꼬박꼬박 집세만 받아도 우리 용도는 충분하잖아요. 아내의 말이 씨앗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이 듣기에는 좋아도 괜히 잘못 발을 들였다가 평생 모은 돈을 날리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익히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수십 년을 오직 가족만 바라보며 쉼없이 일해온 자신의 삶에 대한 마지막 보상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는 나를 위해 써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어느 순간 그의 마음속에 단단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난생 처음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서점에서 관련 서적을 사서 읽고 몇몇 컨설팅 업체와 상담도 받았습니다.
처음 접하는 생소한 용어들과 복잡한 시장의 흐름은 어렵기만 했지만 이상하게도 재미가 있었습니다.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더니 그는 아내에게 내가 지금 부동산에 단단히 빠졌나 봐라며 웃으며 말하고